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월요일 또 오랜만에 녹방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끝나고 나스닥의 변동성이 좀 큽니다. 지금 미국 증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나스닥 선물을 기준으로 우리 시장 끝날 때는 한 1.23% 정도 상승하고 있다가 1.6까지 급반등하더니 다시 0.3% 정도까지 상승폭을 줄이다가 지금 한 1% 정도 상승입니다. 어쨌든 나스닥도 오늘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보이긴 하는데 어, 최근의 하락 추세 흐름을 좀 되돌리려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연속적으로 좀 나와줘야 됩니다. 뭐 사실 그냥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겠지만 지금 오늘 우리 시장도 사실 전 강후약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아쉬웠죠. 왜냐하면 장 초반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키워드들도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도 좀 오르는 분위기에서 좀 강하게 출발했는데 우리 시장 그래도 막판에 조금 강한 반등 흐름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는 데는 일본에 가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코멘트가 좀 있었죠. 경기에 대한 코멘트.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좀 발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를 일부 철폐하겠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어요. 와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동맹은 좀 강화하고 있는 반면 또 대만에 대한 수위는 굉장히 올리고 군사적으로도 개입하더라도 대만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중 관세 일부 철폐하겠다 합니다. 이제 이건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의 또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대중 관세 일부 철폐한다라는 것 소식은 한편에서는 중국하고 쌓아놨던 벽을 또 일부는 또 무너뜨리고 어떤 좀 강화하고 이런 이제 정책인 것 같은데 이런 뉴스들은 아주 우리 시장이 끝날 때쯤 나와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가장 특징적인 사실 시장의 흐름은 원숭이 두 창. 네, 무섭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원숭이 두 창이 시장을 누르고 또 시장의 강테마를 형성했습니다. 원숭이 두 창과 관련돼서 오늘 바이오 관련 주들이 좀 강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바이오 관련 주들이 강했고 녹십자, MS 같은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은 6월 달에 또 학회가 있어요. 바이오가. 그래서 이번부터 해서 원숭이 두창으로 인한 제약 바이오의 어떤 약간 수혜 6월 달에 이제 글로벌 학회까지 흐름이 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오늘 좋은 걸 빼고 나면 사실 다른 종목들은 기대 이상으로 약했어요. 셀트리온 이런 대형주들 좀 강했구나. 그리고 또 조금 특징적인 것은 반도체는 생각보다 좀 약했고 정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UAM 관련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잠시만요. UAM 관련주 중에서 드론 관련주인 네온테크 같은 주식들 상위 가고 베셀 같은 주식들이나 제이시언 시스템, 유니드 같은 주식들 좀 강했고 핑크웨어도 사실 현대차, 미국 투자, UAM 등등 자동차 특징주로 오늘 HTS에 떴다 하더라고요. 사실 아침에 강한 모습을 보이길래 왜 강하지? 계속 뉴스를 찾았는데 개별 뉴스는 나오지 않고 아무튼 팅크웨어가 지금 현대차, UAM 특징주 밸류 체인으로 하여튼 부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매수의 강도가
조금 달랐어요. 느낌이 좀 달랐는데, 그래서 야, 이거 오늘은 크게 윗골이 안 달리고 한번 빵 터질 것들이 많으니까 터질까 아닐까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또 아쉽게 이렇게 윗꼬리를 달려서 밀렸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거래량도 다시 좀 터지고, 팅크가 참 보면 최근에 4월부터 지금 5월 한 달, 한 보름 사이에 뭔가 하여튼 시장에 자꾸 한 번씩 엮이긴 엮여요.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여기 지도 선정 국채과제로 15% 올랐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9% 정도 UAM으로 올랐었고, 오늘도 한 9%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윗꼬리가 좀 아쉽긴 한데 시장에 연결고리들이 좀 자꾸 생기고 있다. 뭔가 입지를 한번 크게 하는데 대여가 한번 낚일 것 같다가도 건져보면 약간 피레민이지만 느낌은 나쁘지 않다. 조용한 거보다 뭐 이런 정도 코멘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17,000원 정도 이하의 가격은 굉장히 하여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18,000원 이하도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저점이 좀 후퇴한 상황에서 다시 이제 여기서 선을 그으면 17,000원 이하면 정말 매력적이고, 왜 또 그랬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10월 전에 꼭 사야 된다 할 때 가격이 16,500원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17,000원 이하면 작년 사실 뭐 이렇게 그때 사서 아직 수익도 몇 번 내고 막 오늘도 막 이렇게 위에 또 팔고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간에 처음에 꼭 사야 하는 가격이 16,000원대다. 이렇게 그건 변함이 없다. 그 정도 좀 코멘트를 드리고, 오늘 탐방을 갔다 온 뭐 좀 얘기들 이런 것들은 좀 뭐 내일 또 다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아이폰 SE가 이번에 이제 상반기에 출시됐는데, SE가 뭐 부품 공급이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껴가지고 생산에 차질이 좀 빚었고, 이번에 아이폰도 중국 봉쇄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반도체 부족 등등 약간 영향들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아이폰의 계획한 물량은 한 1-20% 정도 미스가 날 수 있긴 있어요. 그래서 LG노텍이랑 하이비전도 조금 뭐 조금 가이던스가 꺾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약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요건 굉장히 호재예요. 그런 걸 보고서도 오늘 좀 나왔고, 기존에 전면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 단가의 3분의 1이래요. 중국 업체 아마 이름이 있는데, 중국 업체 이름이 오필름? 하여튼 중국 업체와 일본 샤프가 전면 카메라를 이제 공급사였고, 이게 12 마이크로라고 해서 하여튼 조금 사양이 낮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후면 카메라가 이제 좋은 걸로 해서 왜냐면 보통 전면은 이렇게 자기 셀카 찍고 후면을 이제 밖에 이렇게 풍경을 찍으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애플이 리오프닝 포인트, 사람들이 이제 카메라를 좀 여행도 가고 하니까 쓴다고. 그러니까 19년부터 12MP 전면 사용해 왔는데 2020년부터는 요거 AF 탑재되고 판가 2배 상승하고, 그러니까 고사양 카메라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LG 이노텍을 채택을 한다. 이러니까 아이폰의 물량은 약간의 생산 차질로 올해 그 생산 기준이 조금 줄 수 있는데, LG 이노텍과 하이비전의 밸류 체인은 요런 것들의 교체 수요화로 인해서 올해 물량이 확실히 늘 수밖에 없고, 또 하나 MR 헤드셋, XR, VR 헤드셋, 애플 헤드셋 얘기가 빠르면 올 연말 출시가 나와요. 사실 연말 모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뉴스가, 그래서 LG 이노텍과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LG이노텍과 오늘 하이비전은 하이비전은 진짜 근데 이게 뭐라 하냐 데자뷰 같은 느낌이 있는 게 뭔가 지금 이 상황이 예전에 왔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작년 이때 뭔가 1분기 실적은 안 좋아서 뭐 가격이 가냐 마냐 가장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때도 뭐 아이폰 뭐 VR AR 그때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거 더 구체화되고 있고 그때 이때는 뭐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하여튼 LG노텍 훈풍이 다시 불고 아이폰 14 출시까지 이제 본다면 하이비전은 짧은 타임이 아니라 이제 롱타임의 비즈니스 포인트가 왔다. 그래서 2만 원 이하는 굉장히 다시 매력적인, 그러니까 실적의 미스보다 뭐 약간 실적 1분기. 근데 그거보다 모멘텀이 오래 2분기 실적이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번 감이 오는 거 봐봤어요. 2분기에 아마 하이비전이 잘 나올 건데 뭐 2분기에 뭐 350억이라 하면 이런 거보다 예전에 중국이나 샤프가 하던 저사양 카메라를 이제 LG노텍 하이로 다 바뀐다더라. 혹은 앞으로 나오는 애플의 헤드셋, VR 뭐 안경 기기 이거 대응한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게 훨씬 임팩트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붙었기 때문에 하이비전은 굉장히 이제 다시금 뭔가 롱타임 시작이 됐다. 어쨌든 뭐 누가 알아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근데 제가 봤을 때 기준에서는 이제는 시작이 됐다. 그래서 시장이 이게 뭐 출렁출렁 되지만 하이비전의 하반 경직성은 보장할 수 있다 일단. 그러면서 시장 뭐 좋으면 다같이 좋겠지만 시장을 아마 애플 14 출시와 연말까지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빠지더라도 하방의 경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기기 때문에 진짜 지금으로부터 해서 연말까지 기대는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컴 뭐 이런 말해 뭐해죠. 한컴인데 또 오늘 뉴스가 오늘 약간 좀 적나했더니 또 엄청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3시 55분에. 이 뉴스를 잠깐 보시면 참 뉴스 뭐 이게 있는데 하루에 지구를 2만 12바퀴에서 14바퀴 돌고 세종 1호 발사를 통해 또 요새 좋아하는 시장이 인공위성과 드론, 완성형 초고해상도 센서를 기반으로 또 요 좋아하는 말 나옵니다. 세계 유일하게 우주 항공 지상 이게 이제 그게 아닙니까? UAM 지상 관제 센터 모두 아우르는 영상 데이터 서비스 벨트를 구축하게 된다. 근데 요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좀 묶일 수 있는데 위성 영상 데이터의 수요가 높은 농업 국가와 분쟁 국가 등이 많은. 그래서 여기 하는데 손익분기점은 2024년, 2025년에 육지 대응하고 초고소형 50개 쏜다. 근데 여기 좀 좋아요. 한컴 인스페이스와 한컴 그룹의 벤치마킹 대상은 글로벌 위성 관련 서비스 1위 업체인 맥사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맥사리가 아닙니다. 맥사 테크놀로지인데 요 맥사 테크놀로지가 이제 요게 이제 딱 구체적으로 그래 요거 피어 그룹으로 가져가라.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알린 맥사 테크놀로지에서 굉장히 요새 핫한 기업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혜주로 갖다 붙이고 싶은지 여기에 딱 같이 가자 하면서 맥사리를 잡는 느낌인데 맥사 테크놀로지는 직원 4,400명에 도대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총? 요건 나중에 한번 check. 시가총액 나오네. 19억 달러? 그러면 한 1조 9천억에서 지금 한 2, 3조 정도 되는 그 기업인 것 같아요. 지금 어림잡아보면. 맥사 테크놀로지라는 주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가 한컴이 지향하는 바다 이럽니다.
야, 하여튼 요 뉴스가 또 나와서 오늘 약간 이제 조금 주춤했어요. 아이고, 제노코도 그럴까? 오늘 전부 다 장 초반이 다 고점들이었어요. 아까 뭐 팅크뿐만 아니야. 웬만한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 강했다가 다 밀리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개인의 기대감이 시장보다 되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종목들이 막 우주항공. 그래서 아침에 다 강했다가 오후로 가면서 안 밀린 주식이 거의 없는 모습이었어요. 대부분은 없는 모습이었고, 조금 다 하여튼 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랬고, 원준 이런 것들이 오늘 한 7.6% 정도 올라줬고, 오르니까 또 무중 이슈가 좀 불고, 콘텐츠리 중앙 이런 것도 흐름을 최근에 잘 타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쪽은 생각보다 조금 다 약했고, 네. 한컴도 오늘은 약간 주춤했고, 뭐 제노코도 그랬고, 세트레가이는 조금 강하다가 요것도 윗꼬리가 약간 달렸고, 잠시만요. 솔브레인과 동진 세미캠도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보여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와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오른다고 성급하게 따라간 사람들은 사실은 오늘은 다 물린 거야. 대부분이 다 밀리더라고. 다 윗꼬리가 달리더라고.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 매도했거든요. 오히려 원숭이 관련 의약품 종목만 좀 강하고. 네. 현대차가 어쨌든 로봇도 좀 아쉬웠어요. 저는 로봇 관련 주가 오늘 굉장히 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로봇 관련주도 안 움직이더라고. SPG는 보고서 나왔는데 다 윗골이야. 오늘 다 그래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오늘 물론 장은 올랐고 막 급락하고 이런 건 별로 없었지만 종목이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실망이 좀 큰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팅크는 요거는 내일 팅크 지도 얘기는 내일 좀 하고 아톤도 꽤 괜찮은 인사이트가 생겼어요. 뭐 보안 쪽도 한미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에 국내 보안업계 훈풍이라고 해서 핵심 의제로 사이버 보안이 이제 들어왔고 블록체인 등등 국가 사이버 안보 그러니까 이제는 사이버의 보안이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자율주행이 되던 가상화폐 시장도 양성화시키던 마이데이터든 어쨌든 보안과 인증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보안 쪽도 한번 이게 뭐 테크다 안 테크다로 보안을 취급할 게 아니라 보안주의 흐름들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땐 보안이 우리의 의제가 아니야. 미국이 요구하는 바들이 좀 있는 듯해요. 보안과 관련돼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 우리금융도 아무튼 지금 조금 조정 계속 오면 기회고 파트론도 뭐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오늘 뭐 녹방을 사실은 남길까 안 남길까 하다가 잠깐 켜가지고 몇 개 코멘트를 던집니다. 네, 좀 더 자세한 거는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좀 하도록 하고 월요일 녹방 요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대주주입니다. 감사합니다.